네,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 실시간 랭킹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52분, 오늘도 실검 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들부터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폴라리스 AI인데요.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폴라리스 세원의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그룹주들이 나란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스트소프트, AI 신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엑스게이트가 구글의 슈퍼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KCS도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루닛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검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초단도태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신성 델타테크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 경기부양책의 수혜로 오늘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VT가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밖에 정시테마 관련주들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폴라리스 AI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폴라리스 그룹주들도 올라주고 있는데 가장 큰 급등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모멘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AI 관련한 종목들 대부분이 좀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라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에 하드웨어 대신해서 올랐던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도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좀 디커플링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좀 상장돼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AI 관련 종목들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가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금 뭐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개별 이슈, 뭐 폴라리스 세원이 제3자 유상증자에 뭐 참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뭐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 근본적인 어떤 사업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주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매매 관점에서의 접근이 지금은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빅파마와의 계약이 있었던 루닛이라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수익이 나고 있는 더존비즈온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까지 좀 한정지어서 지금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VT인데요. 중국 경기부양책의 수혜로 앞으로의 주가 상승까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VT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이 개화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리들샷이 거의 VT의 지금 현재 주가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리들샷의 위생 허가가 내년에 중국에서 좀 획득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중국 시장 내수가 좀 확장이 되고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VT의 본격적인 어떤 중국 시장에서의 확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같이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지금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있고 미국이라던가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최대 매출처이긴 한데 여전히 잘하고 있고 채널 확장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최근에 또 얼타 쪽으로도 좀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채널 확장하고 있고 매출 외형 확장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VT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어둬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줬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검 상위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리포트 종목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5개를 꼽아봤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 리포트가 많았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기술 경쟁력 회복이 필요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빠르게 하락하는 레거시 가격과 HBM 비중을 고려했을 때 실적을 하향 조정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저가형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창신 메모리에 영향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매수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로 테크윙인데요. 삼성증권에서 악재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단기 악재보다 다가올 호재에 주목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조정을 보였던 만큼 이번 가이던스 하향을 끝으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트소프트죠. 유안타증권에서 이제는 AI 서비스 기업이라고 불러다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AI 소프트웨어 분야가 시장의 큰 관심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리포트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국내외 확장이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이스트소프트의 AI 신사업까지 주목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상상인증권에서 지혈제 수출 잠재력을 선매수하자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대장 내시경용 지혈제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면서 내년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전망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49,000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에너지솔루션 하나투자증권에서 위기를 기회로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캐즘 구간을 지나면 경쟁사 대비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과 함께 목표가 유지 의견 주셨고요. 내년부터 대규모 수주 사이클이 기대된다는 내용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테크윙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단기 악재보다 다가올 호재에 주목하자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기 악재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인은 일단 어제 IR이 진행이 됐는데 IR에서 앞으로 장비 주문에 대한 가이던스를 거의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300대 정도 내년에 공급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얘기를 한 걸 보면은 120대에서 한 150대 정도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한 게 지금의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어떤 악재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좀 하락에 대한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좀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시세를 보면서 그리고 업황의 회복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바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지금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엔비디아가 HBM4 양산 시기를 좀 앞당기고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이제 HBM 관련해서 좀 6개월 정도 미리 양산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좀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한 그 장비를 좀 일찍 그리고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기존 계획 대비해서 양산이라던가 매출이나 그 주문들이 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곧 연말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내년 신규 주문들, 신규 계획들 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좀 하락하고 있을 때 지금 뭐 저가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3만 원 구간이 기존에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오늘 깼습니다. 종가상으로 말아 올릴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2만 원 중반대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점들도 매매에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인데요. 리포트에서는 내년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기대해보자고 했는데 주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걸까요? 네, 미리 선제적으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 한 상반기부터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너무 무리해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에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았는데 그 넥스파우더를 주력으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넥스파우더가 대장 출혈 예방 목적으로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위장 출혈 그 목적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예방 시장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예방 시장이 4조 원대 규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획득을 했었던 시장 규모가 1조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았고 내년부터 상업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새롭게 진입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검 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어떻게 봐야 될지 매일경제TV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이주연 이사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